안녕하십니까. 금일 허큘렉스 서버모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동부로봇 최대성입니다. 금일 세미나의 대표적인 주제는 총 4가지로 서버 모듈의 이해와 허큘렉스의 소개, 그리고 활용법, 제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모듈은 시중에 그림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서버 모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 모듈들은 휴머노이드나 여타의 상품들의 움직이는 관절부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제니보나 호비스 시리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서버 모듈이 삽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이 서버 모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서버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서버에 관련되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기어부터 모타, 그다음에 어떤 기어비, 엔코더, 토크, 그다음에 NT 선도나 오픈룹, 클로즈룹, MTBF나 프리퀀시에 대한 도메인들, 그리고 예측하는 거, 통신, 그다음에 어떤 금형이나 사출, 이런 부분들과 같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서버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몇 가지 주요한 항목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desired 값이라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 위치가 입력이 되면 제어기가 그걸 해석을 해서 모터와 기어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위치는 엔코더를 이용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어기의 내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제어 기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모르셔도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컨트롤러와 모터, 기어 트레인, 엔코더 총 4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저희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그다음에 모터, 기어 트레인, 그다음에 엔코더가 있습니다. 이건 서버 모타를 단면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터와 제어기, 기어와 엔코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4가지 용어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토크라는 건 서버 모듈의 종단축, 그러니까 최종 움직이는 축의 회전력을 뜻하고요. 속도, 벨로시티는 회전 속도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은 종단축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PWM이라는 것은 모터에 인가된 에너지로서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목표 위치를 받아서 모터를 구동하는 에너지 성분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난감들을 분해해 보시면 DC 모터들이 있습니다. 통상의 DC 모터들은 이와 같은 코어드 모터고요. 형상에 보시면 영구자석과 이 안에 회전하는 로터가 있습니다. 코아리스 모터는 코아드 모터에 이와 같은 철심, 코어를 없앤 형태로 필름 형태로 제작을 한 모터입니다. 대체로 효율이 좋고 출력이 높습니다. 또한 이 코어의 어떤 물성치들 때문에 생기는 코깅 토크나 관성 모멘트, 정기적인 인덕턴스가 작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DC 모터의 수명과도 직접 연관이 되는데요. 메탈 브러쉬는 이와 같이 산발이처럼 철심이 나와서 정기적인 연결을 도와주는 거고요. 카본 브러쉬는 이쪽에 카본 덩어리를 둬서 이 카본을 통해서 전기가 유입되게 됩니다. 2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DC 모터의 수명은 이 메탈 브러쉬나 카본 브러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가지 사례는 메탈 브러쉬와 카본 브러쉬가 수명이 다했을 때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크와 모멘트, 회전력 다 마찬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이 부분은 거리와 힘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예를 들면 1kg/cm라는 모멘트 또는 토크는 1cm에 1kg이 달려있을 때의 회전력이고요. 반대로 10cm에서 0.1kg가 걸려있을 때의 토크입니다. 이러한 봉을 잡고 계실 때 손에 느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벨로시티, RPM, 스피드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의미고요. 그거에 대한 값들을 어떤 단위 환산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저희 서브모터의 스펙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ADC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컨버터나 모두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에서 0과 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중간에 사이의 값들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0과 1 사이에는 0.1도 있고요. 0.01도 있고 0.001도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의 숫자가 나타나는 게 아날로그고요. 그걸 디지털화 한다는 거는 아날로그의 일부 값 등분을 나눠서 예를 들면 0부터 0.1까지를 무조건 1로 보고 0부터 0.2까지를 2로 본다 해서 최대 몇 가지로 분해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를 뜻하게 됩니다. 통상 ADC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256, 1024가 그런 부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를 256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부분을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브모터의 종단축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치도 결국은 0도부터 333도까지를 몇 단계로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이 분해능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즉 0부터 333도를 1024 단계로 분해를 한다면 그때의 1이 변화됐을 때의 값은 이 정도 값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매뉴얼에 룩업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룩업 테이블을 통해서 정해진 값이 과연 얼마의 값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큘렉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큘렉스의 소개 전에 잠깐 동부로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캐시카우는 산업용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능형 로봇 사업 분야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니보는 아마 시중에서 좀 보셨을 거고요. 허큘렉스나 저희가 이제 추가로 내보내는 호비스 시리즈, 그다음에 테트라, 연구용 플랫폼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 과제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허큘렉스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지만 스펙을 보시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주요한 항목들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이즈와 무게는 단품으로 쓰였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 개의 서브모터를 연결을 해서 로봇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중요한 파라메타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로봇의 사이즈와 무게 등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압, 사용 전압 역시 중요한 파라메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서브모터는 구동체이기 때문에, 구동부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힘을 요구하는 위치에 쓸 건가에 따라서 12kg대와 24kg대의 스펙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제어 각도, 그리고 바퀴 같은 걸 썼을 때는 컨티뉴어스 로테이션, 그러니까 무한 회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 실제 제어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통신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하고 어떤 속도의 오버라이드 기능을 통해서 보다 부드러운 연결 동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멘전과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큘렉스 0101과 0201은 5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다른 회사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크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토크의 동급 기준에서 봤을 때 토크나 속도나 무게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개의 모듈 12kg대와 24kg대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12kg대, 그리고 힘이 많이 가는 데는 24kg대를 얼마든지 혼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타사 제품과 저희 허큘렉스의 사이즈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큘렉스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고 사이즈가 작아도 잘 활용하지 못하시면 그림의 떡이겠죠.
먼저 조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버 모듈과 모듈은 이와 같은 간단한 조인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일부 브라켓들을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조립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강점인 부분은 이와 같은 너트가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너트를 끼워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볼트 체결만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립 구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 액세서리들입니다. 서버를 이용해서 직병렬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액세서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비슷한 형태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바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차후에 기회를 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옴니휠 바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옴니휠은 시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바퀴 롤러가 두 개의 평면에 배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메카넘 휠이라고 해서 이 롤러가 45도 방향으로 조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옴니 휠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자동차는 항상 앞 또는 뒤로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활용 사례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거미 형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옴니휠, 그리고 포크레인, 공룡, 그리퍼, 휴머노이드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옴니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진, 측면 이동, 제자리 회전 등이 가능합니다. 옴니휠이라고 했을 때 옴니는 옴니 디렉셔널을 뜻합니다. 옴니 디렉셔널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차후에 사용법이나 활용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큘렉스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허큘렉스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큘렉스는 RS-232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통신 라인에 있는 RxD와 TxD는 TTL 레벨로 동작을 하고요. 232 젠더를 이용하면 PC에서 직접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가지가 동일 통신 라인에 물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통신 설정은 데이터 비트 8비트에서부터 스톱 비트,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페리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속도는 7가지 통신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모타의 커넥터는 YW200이라는 커넥터가 삽입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들은 YH200이라는 커넥터를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큘렉스를 구매하시면 와이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라운드와 전원 라인이 1번,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역상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라인 TXD와 RxD는 이 허큘렉스 입장에서 TX와 Rx입니다. TXD는 데이터를 보내는 라인을 뜻하고요. RxD는 데이터를 받는 라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실제 PC가 보낼 때 TXD는 허큘렉스의 RxD 입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PC의 RxD는 허큘렉스가 쏘는 실제 전송하는 TXD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32 통신은 크로스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큘렉스를 제어하는 방식에서 RS-232라는 통신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RC 서브모타를 써보신 분들은 PWM 방식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패킷 방식은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되게 간결합니다. 반면 PWM 방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케이블이 이와 같이 각각 1대1로 제어기에서부터 서브모타로 1대1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요. 패킷 방식은 연결을 제어기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모듈 간 연결이 가능합니다. 패킷 방식이기 때문에 다수의 서브모타를 동시에 제어가 용이하고요. 반면에 PWM 방식은 각각 케이블에 그 PWM 라인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PWM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약간씩의 지연이 생깁니다. 반면 PWM 쪽은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빠르고요. 반대로 패킷 방식에서는 명령 실행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PWM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PWM 방식의 RC 서브 모터들의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별하셔서 쓰시기가 편하고요. 반면에 패킷 방식은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킷 방식에서 허큘렉스가 채택하고 있는 패킷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더를 2바이트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전체 패킷의 총 크기 바이트 수를 말합니다. PID는 서버의 아이디와 혼동하지 않도록 패킷에 사용되는 아이디라는 뜻에서 P를 소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맨드는 패킷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썸 1, 2는 패킷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커맨드에 따라서 일부 부가적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실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커맨드, 즉 패킷의 특성 또는 패킷의 의미 부분인데요. 총 9개의 커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바라보겠습니다. EEP 라이트는 허큘렉스 서브 모터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의 저장 장소 중에 EEP 롬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레지스터를 라이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EP 리드는 반대로 EEP 영역의 레지스터 값을 리드하는 커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램 리드, 램 라이트 역시 허큘렉스 내부에 있는 램 공간의 레지스터를 변경하거나 요청하는 커맨드입니다. i조그와 s조그는 서버의 동작 지령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i조그와 s조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i조그는 최대 43개, s조그는 최대 53개의 서버 모터를 동시에 구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조그와 s조그의 또 다른 차이점은 i조그는 서버 각각의 동작 시간을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S조그는 모든 서버, 최대 53개의 서버가 동일한 시간에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서버 모터의 상태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 스테이트 요구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응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롤백은 팩토리 디폴트 값으로 레지스터 값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잘못된 설정을 했더라도 팩토리 디폴트를 통해서 레지스터를 원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EEP 레지스터에 있는 부분만을 바꾸기 때문에 변경된 설정은 전원을 오프했다가 재기동했을 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킷의 옵션 데이터로 ID나 보레이트와 같은 주요한 파라메타는 팩토리 디폴트로 돌리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리부트는 허큘렉스 서버를 재기동하는 걸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커맨드를 통해서 하계와 같은 레지스터들을 변경하시거나 읽으실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총 60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 일부는 리드 온리로 되어 있습니다. 리드 온리 영역에 라이트를 하시면 통신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여러 가지 오류 중에 총 대표적인 7가지 오류가 오른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압 오류, 입력 전압의 한계 오류,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위치에 대한 한계 오류, 그리고 온도에 대한 한계 오류, 그다음에 통신 패킷의 오류, 오버로드 디텍트,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버가 자체적으로 폴트됐다거나 드라이버가 자체적으로 폴트가 되는 경우는 전압이나 온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값 중에 EEP 레지스터의 왜곡 이와 같이 총 7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이 중에 통신 오류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4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크썸 오류나 커맨드 오류, 그리고 레지스터 레인지 값 오류. 레지스터 레인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보셨듯이 60가지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영역을 잘못 잡았다거나 아니면 설정한 값의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비지 디텍트는 패킷이 정상적인 패킷이 아닐 때, 예를 들어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헤더가 0xFF로 2바이트가 이용이 되는데 그 중에 1바이트라도 오류가 났다거나 아니면 패킷이 일정 시간 동안 완료되지 않고 쌓여 있을 경우에 쓰레기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플래그가 더 있는데요. 서버 모터가 구동 중이다. 여기서 구동 중이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위치에 도착을 했다. 그다음에 서버 모터가 동작이 가능한 상태, 즉 서버가 온돼 있는 상태, 토크가 온돼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60가지 종류의 레지스터 중에서 주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레지스터만 몇 개 뽑아봤습니다.
에크 폴리시는 리퀘스트 패킷, 즉 어떤 값을 달라고 하거나 동작 명령을 내렸을 때 에크 패킷을, 즉 회신 패킷을 보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입니다. 디폴트 값은 리드 커맨드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게 돼 있고요. 라이트나 아니면 동작 명령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 LED나 토크에 대한 정책, 오류가 생겼을 때 알람 LED를 전멸할 것이냐, 토크를 풀어버릴 것이냐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동작 가능한 온도와 전압,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리밋, PWM 값에 대한 제약, 그 다음에 오버로드 프로텍션, 과부하에 대한 정책, 그리고 벨러시티 프로파일,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한 속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게인 값, 컨트롤러의 PID 게인, 피드포워드 게인, 그리고 다양한 피드백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센서 값들을 의미하는데요. 전압, 온도, 그 다음에 어떤 위치, PWM 값들, 그리고 속도 값들을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킷의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레지스터 값들을 이용해서 서브 모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LED 부분을 예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영역에 LED 컨트롤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53번지에 1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서브 모타의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값은 0x02를 썼을 때 그린 LED가 켜지고요. 02는 블루, 04는 레드입니다. 이 세 개의 값을 오어링해서 01과 02를 오어링한 03을 쓰실 경우에는 그린과 블루가 같이 켜지고요. 06을 쓰실 경우에는 블루와 레드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킷의 PID는 253번을 예시하고요. 커맨드는 램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0x03입니다. 책섬 1과 2는 사이즈부터 데이터까지를 익스클루지브 OR을 하고요. 마지막에 0xf 에코로 엔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지브 OR는 서로 값이 다를 때 0과 1을 연산했을 때 참이 되고요. 같을 때 0과 0이나 1과 1을 연산했을 땐 0이 됩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은 잘 아시겠지만 1과 1이 연산됐을 때만 참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일 때는 거짓이 됩니다. 책섬 2는 책섬 1 값을 not 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end로 0xf echo를 합니다. not라는 거는 비트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1을 0으로 0을 1로 바꾸는 겁니다. 그린 LED를 켜기 위해서는 LED 값에 0x01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0x01이 들어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드레스는 53번지를 헥사로 쓰면 0x35입니다. 총 사이즈는 어드레스 53번지부터 쓰고자 하는 바이트 수기 때문에 LED만 바꿀 때는 1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킷을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하시면 초록색 LED만 켜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LED 윈도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측면과 하면 쪽에 LED 윈도우가 각각 있어서 시인성을 높였고요. 레드, 블루, 그린이 켜졌을 때 각각과 같이 켜졌을 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총 20개 서버가 구성된 샘플을 통해서 LED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과 측면에 각각 LED가 있기 때문에 브라켓이나 연결 구조에 의해서 LED가 가려져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서브모터 본연의 목적은 구동입니다. 구동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커맨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조그와 S조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C코드의 구조체로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 I조그는 각각 서브 모터에 들어가는 플레이 타임, 조그 타임이 있습니다. 조그 타임이 있는 반면에 S조그는 조그 타임이 없고요. 이 패킷 내부에 1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서브 모터를 구동을 할 때 I조그는 각각의 동작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 반면에 S조그는 동작 시간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조그 명령에 LED가 각각 있습니다. 동작과 동기를 맞춰서 LED를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한 스트럭처는 각 컴파일러마다 비트 베리어블의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컴파일러에 맞게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쓴 거는 16비트의 언사인드 인티저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트럭처의 바이트 얼라인에 따라서도 구조체의 바이트 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시는 한 바이트 얼라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이트 오더는 리틀 엔디안을 쓰고 있습니다. 구동에 대한 패킷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조그를 패킷 구성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서버의 아이디는 253번, 커맨드는 i조그이기 때문에 0x05번이고요. i조그의 데이터로는 목표 위치를 512, 헥사로 쓰면 0x200이 됩니다. 동작 시간은 60이라는 값을 쓰게 되는 거고요. 1당 11.2ms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72m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셋 쪽에, 셋 파라메타 쪽에 보시면 이 LED 부분만을 그린 LED가 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 부분에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드는 위치 제어일 때는 0, 그 다음에 무한 회전일 때는 1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위치 제어를 사용해서 0번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표 위치가 0x200이고요. 리틀 엔디안을 쓰기 때문에 0x02가 앞에 오고요. 00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0x0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은 LED, 그린 LED를 켜기 때문에 0x04고요. ID가 253번이고요. 목표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x3c, 즉 672ms가 됩니다. 그래서 책섬을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기입을 하신 다음에 이 패킷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하시면 목표 위치 512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 시간이라는 60, 즉 672ms는 현재 서버 모터의 위치에서 목표 위치 51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자체가 속도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i조그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를 동작시키는 시연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버 모터 사이에는 샤프심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버 모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위치 명령을 지령받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버 모터가 동기가 잘 맞을 경우에는 샤프심이 부러지지를 않고요. 동기가 틀어질 경우에는 샤프심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와 빨리 움직일 때 모두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고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허큘렉스의 제어를 위한 레지스터나 패킷, 커맨드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허큘렉스의 주요한 특징들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큘렉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치 보정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디퍼런스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캘리브레이션 디퍼런스는 절대적인 위치를 사용자의 목적에 의해서 상대적인 위치로 변경하는 값입니다. 절대적인 위치 512를 예를 들면 512 위치가 이와 같은 붉은색 선입니다. 이 붉은색 선을 사용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파란색 선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512 위치로 목표 위치를 지령을 하면 빨간색 선이 아닌 파란색 선 위치로 서버가 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PWM 세츄레이터입니다. 특정 목적에 의해서 PWM 값을 제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굵은색 선을 보시면 어떠한 제약도 없을 때의 선입니다. 노란색 조금 작은 선은 PWM 세츄레이터에 의해서 제약되는 라인입니다. 노란색 선이 보시면 제약된 이 초록색 선보다 작을 경우에는 똑같이 움직이다가 제약된 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출력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PWM 세츄레이터를 사용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유리컵을 잡는 그리퍼를 만든다고 할 때 목표 위치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그리퍼가 유리컵을 잡지를 못하고요. 과도하게 주면 유리컵이 깨지게 됩니다. 이 PWM 세츄레이터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그리퍼가 유리컵을 적당한 압력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유리컵을 잡고 특정 미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속도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위치가 급격하게 변동되기도 하고 S자 커브를 통해서 부드럽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버라이드 기법에서 더 여실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각형 속도 프로파일과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버 모터가 P1 위치로 이동하던 중 P2 위치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받았을 때 사각형 속도 프로파일은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가다가 파란색 선으로 급격하게 변동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접선 벡터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접선 벡터를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이동하던 중에 접선 벡터는 이와 같이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나고요. 파란색 선으로 이동하던 중에 접선 벡터는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접선 벡터가 틀려지기 때문에 속도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위치 역시 여기서 한번 끊어지는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의 접선 벡터가 빨간색과 파란색, 즉 P1으로 이동하던 중의 접선 벡터와 P2로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이동하는 이 부분에서의 접선 벡터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 부분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가게 됩니다. 속도 프로파일과 속도 오버라이드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적용되기 전이고요. 모션과 모션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약간씩 끊어지는 부분이나 로봇 간에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이 속도 프로파일과 속도 오버라이드 기능이 적용이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와 위치가 이동을 할 때 부드럽게 이어져 가게 되고요. 본 동영상은 스타킹에 출연했던 제니보의 동영상입니다. 서브 모터를 쓰시게 될 경우에 이제 PID 게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PID 게인은 허큘렉스가 기본적으로 출하될 때 설정이 돼 있지만 사용자가 부하를 어떻게 다느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PID 게인을 어댑티브하게 쓰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시스템에 맞게끔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ID 게인을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질량과 그리고 스프링과 댐퍼는 주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기를 급격하게 미시면 오히려 반대로 밀리는 힘이 발생이 되고요. 급격하게 당길 때는 오히려 당겨지지 않으려고 반발하는 힘이 생기는 게 댐퍼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M 스프링 상수 K, D 해서 MKD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P게인은 스프링 상수와 유사합니다. D게인은 댐퍼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눌려져 있을 때 스프링은 반발하려고 힘을 주고요. 속도의 변화량이 없을 때는 댐퍼는 힘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 손을 떼게 되면 스프링에 의해서 이 질량체는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중립 위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스프링은 힘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속도의 변화량이 생겼을 때는 댐퍼는 주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댐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과 댐퍼에 의해서 PD 게인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이 커지면 움직임이 급격하게 되고 스프링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P 게인이 점차 커졌을 경우에 이와 같이 움직이던 게 스프링이 커지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D 게인은 댐퍼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게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던 게 D게인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감소하게 됩니다. P게인과 D게인을 예시할 때 제가 디자이어드 목표 위치에서 약간 틀어지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끼임이나 중력이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목표 위치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잡아주는 게 I게인입니다. I게인은 정상 상태, 즉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후에 작용이 되게 되고요. 이 정상 상태의 오차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PID 게인은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작의 특성을 바꾸게 되고요. 각각 시스템에 맞게끔 튜닝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PID 게인을 포함한 제어기 설정에 의한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거 제니보 개발 당시의 동영상입니다.
두 가지 제니보에 대해서 제어기 설정만을 좀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제어기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발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정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크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힘이 약할 수도 있고 왼쪽과 같이 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제어기 설정과 링크들이 결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니보의 다리 관절입니다. 두 개의 구동축이 있다고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목표 위치로 이동을 하라고 하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동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 궤적을 몇 가지를 표시해 봤는데요. 실제로는 이와 같은 이동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궤적의 변화를 빨간색과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용어들을 찾아보면 트라젝토리 플래너나 벨러시티 프로파일링, 포워드 키네마틱스나 인버스 키네마틱스, 자코비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서버 모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트라젝토리 플래너와 벨러시티 프로파일링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속도 프로파일에 의한 모션들의 궤적, 중간 궤적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축에 의해서 구동되는 이 종단의 엔드 이펙터는 설정하기에 따라서 이 디자이어드 값의 액추얼 값이 전혀 못 따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설정에 따라서 디자이어드 값을 비슷하게 따라가게끔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링크 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제어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서버 모터 하나의 설정에 의해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서버 모터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서버 모터의 제어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서버 모터가 동작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서버 모터를 제어기 설정을 이용해서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좀 느리게 동작시키는 겁니다. 지금 목표 위치는 똑같은데 손으로 약간 힘을 주면 목표 위치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 제어기 설정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요. 지금 오른쪽과 왼쪽은 제어기 설정이 미묘하게 틀립니다. 모션을 자세하게 보시면 오른쪽은 모션이 약간씩 끊어지고 왼쪽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봐왔는데요.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 이 부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단어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PWM은 말씀드렸듯이 모터의 인간의 에너지 성분으로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펄스의 폭을 변조하는 겁니다. ADC는 아날로그를 무한수를 디지털화하는, 즉 유한수로 바꿔주는 변환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P게인은 스프링, D게인은 댐퍼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드백은 의미상 되먹임, 신호의 출력을 귀환한다는 뜻이고요. 서버라는 단어는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즉 되먹임 신호를 가지고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버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르다, 추종하다 이렇게 되고요. 서버 모터 하면 명령을 추종하는 모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서버 모터라 함은 목표 위치에 대해서 현재 위치를 피드백, 되먹임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터를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모멘트 토크는 회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서버 모듈 허큘렉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미나를 통해서 C 코드를 이용한 직접적인 제어 방법, 그리고 저희가 개발해서 배포하는 서버 모듈의 튜너라고 하면 제어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파라메타를 UI를 통해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튜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보다 자세하고 유익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